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38호 제6면 기사입니다. 군포시 6월 7일부터 보건소 민원 업무 추가 재개. 군포시가 코로나19 총력 대응을 위해 중단했던 보건소 민원 업무를 6월 7일부터 추가로 재개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른 조치다. 군포시 보건소는 그동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보건소 인력을 방역 업무에 집중하면서 민원 업무 등 보건소 업무를 지난 2월부터 중단했으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 조정되고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으로 방역 정책이 전환되면서 방역 업무에 집중됐던 보건소 인력 일부가 추가로 일반 업무로 복귀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 결과서, 보건증, 발급, 산전검사, 예방접종,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위한 치매 및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우선 재개한 데 이어 6월 7일부터는 일반 진료, 장애인 재활사업, 체력 측정 및 운동 처방, 심폐소생술 교육 등 보건소 업무를 추가로 재개할 예정이다. 군포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검사자 감소 및 정부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정책에 따라 산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6월 6일에 종료하고 6월 7일부터 보건소 감염병 대응센터를 코로나19 상시선별진료소로 운영한다. 군포시 보건소 안에 있는 감염병 대응센터는 기존 간이 형태의 임시선별검사소와는 달리 고정시설로 마련됐으며 무더위와 혹한, 감염으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고 시민 이용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앞으로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진정되면 감염병 대응센터를 홍역과 결핵 등 감염병 의심 환자를 진료하는 감염병 클리닉으로 전환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군포시 지역예술인 창작품 전시회. 군포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지역예술인 작품활동 지원을 위한 2022년 군포시 지역예술가 작품 전시회가 군포시청 등 3곳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군포시청 2층 대회의실 입구와 수리산 상상마을대을관, 공익활동지원센터, 산볼로데 오거리 NH농협 건물 지하 1층 등 3곳에서 11월 30일까지 계속되며 관내 예술인 13명의 창작 명품 20점이 전시되고 있다. 전시 작품들은 동양화, 서양화, 서예, 도자기, 판화, 공예품 등 다채롭게 구성돼 코로나19로 인해 전시 관람이 어려웠던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이번 전시회 개최의 취지다. 특히 지역 문화예술인들로서는 창작물을 공공기관에 전시함으로써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예술인들의 활동 무대를 넓혀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군포시는 이에 앞서 지난 4월 지역예술인들을 상대로 공모를 개최해 모두 77점을 접수하고 심사를 거쳐 전시작품 20점을 선정했다. 이번 전시회의 아름다운 날 등 3점의 작품이 전시된 배선한 한국미술협회 군포지부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한 덕분에 공모에 선정되는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아 기쁘고 보람을 느꼈다. 지역 작가들은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군포시에 감사함을 느끼고 군포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예술가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문화 접근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문화예술과 지역번호 031-390-066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 부곡휴먼시아 입주민 위한 정신건강 증진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 군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자살예방센터, 센터장 홍나래는 최근 군포 부곡휴먼시아 두 단지 주거행복지원센터, 센터장 박윤천와 입주민들의 정신건강과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사항은 입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과 상담 찾아가는 상담소 및 자살예방 캠페인 운영 자살 고위험군 발굴 및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이다. 자살예방센터 홍나래 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부곡휴먼시아 두 단지 입주민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더 나아가 지역 내 생명사랑 문화 조성 및 민관 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군포시 자살예방센터는 시민을 위한 정신건강을 비롯해 자살예방 상담 서비스 제공과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교육, 우울증 검진, 의료비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자살예방센터, 지역번호 031-360-177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똑똑한 김포시 구현. 김포시 도시안전정보센터, 센터장 이관호는 5월 27일, 금,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포시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공 빅데이터 분석 사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기본계획 부문으로 향후 3년간 김포시의 데이터 정책을 이끌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맞춤형 행정 실현, 데이터 기반 지능형 시정 구현 및 데이터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김포 시민의 데이터 기반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공 빅데이터 분석은 주요 관광지 관광객 및 소비 패턴을 분석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김포시 주요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불법 주정차 단속 분야에서는 장애인 불법 주차 현황과 일반, 특별 관리 지역 분석하여 장애인 불법 주정차 단속 정책 수립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김포시 현안을 기반으로 한 맞춤형 분석 과제 발굴 및 분석으로 시책 추진 및 현안 문제 해결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관호 센터장은 근본 용역을 통해 수립될 기본 계획을 토대로 데이터 중심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여 과학적 행정을 추진하고 공공부문에서의 공공 빅데이터 활용으로 기존에 풀 수 없었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년도 2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하세요. 김포시는 김포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분기별 25만 원을 최대 4분기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를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2분기 지급 대상은 1997년 4월 2일부터 1998년 4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거주 합산 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이 해당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자바바 홈페이지 apply.jaba버.net 청년 기본소득 신청하기를 통해 이루어진다. 제출 서류인 주민등록 초보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단, 대리 신청의 경우 최근 5년, 계속 3년 이상 거주 또는 전체 합산 10년 거주,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2022년 6월 2일 이후 발급분, 파일을 등록해야 한다. 또한, 수급비 변동 등의 이유로 신청을 포기하였던 1994년 1월 2일부터 1997년 4월 1일생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은 이번 2분기 신청 기간에 예외적으로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나 자바바, apply.jaba버.net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포시 감정노동자의 심신치유 힐링 프로그램 추진. 김포시는 각종 민원 업무를 수행하며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는 시 및 산하기관 감정노동자를 대상으로 마음치유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제주도에서 실시한 이번 행사는 2박 3일간 1기 5.12 물결표 사인 5.14, 2기 5.26 물결표 사인 5.28로 나누어 운영됐으며 평소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실제 감정은 소외시키며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감정노동자를 위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을 돕는 프로그램들로 진행됐다. 힐링 프로그램은 심신 안정을 돕는 라탄공예, 마음의 수련을 위한 명상요가와 피로 해소를 위한 허브 조격 체험 등 치유를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과 제주도 주요 명소를 관람하고 자연과 함께 호흡하며 자신을 보듬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이번 힐링 프로그램은 감정노동자 24명이 참여하였으며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설문조사를 통해 일상의 업무에서 벗어나 자연과 체험을 접하며 심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같은 직군의 참여자들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기회였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황규만 일자리 경제과장은 최근 민원응대 서비스 요구 수준이 높아지며 대민 업무 스트레스가 높은 감정노동자가 이번 캠프 참여를 통해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순환이 되는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